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삼성동 탄핵 반대단체 시위 관련 보도가 많은데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시위하는 분들은 거의 노숙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하. 이 시위 참가자들이 지나가는 중학생을 붙잡고 황당한 설교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그러게.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옥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산 통일이 될 거고 노인들은 모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옥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 언론사 카메라 기자를 얘기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네. 언론에 대한 기존의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중학생들에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 거는 분명한데요. 주변 상가 건물을 돈을 내고 빌려서 아예 상주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의 시도를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 어느 가게에 가서 주차장에 천막을 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가게 주인이 거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월세 500만 원 정도를 내겠다면은 그걸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측이 대뜸 100만 원을 이제 꺼내면서 그럼 계약을 하자, 이러더라는 겁니다. 500만 원 월세 내고 천막 치겠다.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게 주인이 그래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돈을 더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죠. 참 별일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그 인근 초등학교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 불편이 참 클 텐데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떻게 좀 여러 가지로 집시법이나 이런 것을 좀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 쪽에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 이제 페이스북에 그 답변 내용이 담겨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경찰의 답변을 보면은 주택가나 학교에서 신고가 지금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집회 시위의 그런 자유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관할 파출소에 하루에만 지금 수십 차례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경찰에 이제 사실 확인을 부탁을 하니까 경찰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집회 금지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전화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서면 접수를 해야 된다. 하하.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시위대가 확성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일부 언론들은 2014년 6월 달에 경찰이 과거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금지할 당시에 사실상 제출된 적이 없는 탄원서를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이걸 이제 그 금지 통고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법원이 이를 근거로 이런 그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 판결하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건데 예. 결국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중잣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삼릉초등학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죠. 예.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이 학교 측도 공문을 이제 이쪽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이 얘기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경찰 대응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치킨 가격 올리겠다던 BBQ 결국 인상 방침을 철회했죠? 그렇습니다. BBQ가 10% 정도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앞으로 치킨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정부가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킨 업계하고 오늘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예. BBQ는 2009년 이후에 가격 인상을 처음 하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한다라면서 간담회 참석 안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오늘 참석을 하고 가격 인상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AI 때문에 닭고기 원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BBQ가 공급받는 닭고기 원가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가격 인상 철회하는 건 맞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치킨 업체들이 탈세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세무조사를 말하는 건 너무한다, 이런 항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격 형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이제 짓누르는 것은 시장 원리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오늘 김재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는 시장에서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이 치킨 업체는 닭고기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주류 독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가격 인상을 하는 건 부당하다, 이 얘기를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다라면서 예.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직 이 농축산식품부 차관들이 김재수 장관에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김재수 장관은 이 조류독감 문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계기였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한 게 있는데 달걀 대란이다 이렇게 해서 달걀 가격의 인상들을 많이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중간상들이 사재기라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계란을 수입을 하니까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게 이 시장 왜곡이었다. 이런 발언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네. 자, 한국인의 삶의 질, 이게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서는 반밖에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한국형 삶의 질 지수 이걸 개발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건데요.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2009년부터 연구해서 이 자체 개발한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삶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네. 이 종합 지수가 2006년을 이제 100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삶의 질 종합 지수는 2009년에 한 5.4%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고 2012년 9% 거쳐서 2015년에 한 11.8% 그러니까 한 12% 정도가 상승된 걸로 계산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을 따져보면은 29%, 한 30% 늘어난 것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좋아진 게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성장에는 못 미치는 그런 정도만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결론인 것이죠. 특히 가족 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건강 이 영역들의 지수는 종합지수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보여서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 중 고용에서는 또 비정규직 관련 지표의 일부는 빠져서 계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낮은 수치가 나왔어야 된다는 건데 상당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실업자 수가 IMF 최대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지난달 실업자 135만 명으로 전년 같은 이제 기간 대비 한 3만 3천 명 증가했다는데 이게 이제 1999년도 8월 달에 136만 명에 이제 근접하는 수치거든요. 예. 17년 6개월 만에 최대치인 셈이죠. 실업률은 5%인데 이것도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6년 만에 최대치라는 거죠. 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졸업 시즌을 맞아서 졸업 후에 취업 활동에 이제 뛰어들거나 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실업자 수도 늘어났지만 취업자 수 역시 늘어난 게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이런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시기 2월에서 3월 초까지 걸치는 이 시기가 취업률하고 실업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기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건설업과 자영업자가 대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 변화도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또 연령별 실업률로 볼 때 60대 그리고 20에서 24세 사이 거기다 30대 이 순서대로 이 실업률이 많이 늘어났다. 이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사회 취약계층의 위기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걱정입니다. 자, 리커창 중국 총리 북핵 문제에 대한 공식 발언을 내놨죠. 오늘 이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 명확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하던 얘기랑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긴 한데 다음 달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좀 미묘한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일단 미국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북한의 도발 그리고 사드 배치 이 두 가지를 둘러싼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중국 역할론을 제기한 바 있죠. 계속 그래왔죠. 그렇죠. 그런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역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아니라 육자회담 등을 통한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리커창 총리는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이렇게도 말했고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즉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것까지 감안해서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국 한국 관광 금지 조치 시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부터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실제로 국내 주요 관광지의 중국인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중국 정부는 여기에 이제 그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불매 운동으로 사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예.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을 겨냥한 폭행이나 또 물리적인 시위 이거는 좀 막는 분위기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국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